독일의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교 공연장. 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으려고 뒤죽박죽 엉켜 있다. 질서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공연장 입구. 급기야 다른 나라의 학생들마저 가세하여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일로 이렇게 질서를 무시해가며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클라우디아 시퍼라고 해요. 독일은 과학뿐만 아니라 예술이 발달한 나라로 유럽의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히틀러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세계사적인 큰 오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아주 우수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독일은 과거와 현재가 잘 융합된 곳이에요. 뛰어난 과학기술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과거의 우수한 역사도 잘 보존하고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산은 48개나 있고 자연유산도 3개나 있어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유산을 보유한 나라예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비율이 높아서 그런지 오래된 종교 건물들이 매우 많고 보존도 잘 되어 있어요. 문화유산에 포함된 대부분의 건물이 성당일 정도예요. 또한 아름다운 성으로도 유명해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모티브로 사용된 곳들도 많아요. 실제로 보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성들이 아주 많아요. 성이 2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하니 그 양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어요. 1000년이 넘게 보존되고 있는 성들도 있는데 엄청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독일에 여행 올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독일은 이런 유명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등 예술로도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아요. 수많은 음악 장르가 있지만 가장 오래되고 유지되고 있는 건 클래식이란 장르일 거예요. 세계적인 클래식의 거장들은 거의 독일 사람들이었어요.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 음악의 어머니 핸델, 음악의 성인 베토벤, 오페라의 왕 바그너, 브람스, 슈만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음악가들이 아주 많아요. 이들이 만든 작품만 해도 수천 편에 달하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저 또한 피아노 전공자로서 21세기에도 그들의 음악과 함께 살아가고 있답니다. 독일에는 27개의 국립음대와 30개 정도의 사립대학이나 아카데미가 있어요. 수많은 학교가 이야기하듯이 독일은 명실상부한 음악의 중심 국가가 아닐까 해요. 제가 다니고 있는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교는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의 밑에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독일의 대표적인 음악대학교 중 하나로 1950년에 건립되었어요. 저희 학교는 최고의 시설과 교수진으로 독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유학생들이 찾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 무용단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님들이 아주 많아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인들 중에 지휘자, 피아니스트 등 저희 학교 출신의 유명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가 독일 예술계를 선도하는 학교다 보니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며 매년 수백 회의 공연을 하고 있어요. 수준 높은 공연을 하다 보니 인기가 꽤 많은 편이에요. 독일에서 다양한 공연이나 축제가 많이 열리지만 그중 으뜸은 제가 살고 있는 베를린에서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2주간 열리는 옥토버 페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 3대 축제로도 불리는데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축제가 열릴 때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러 베를린을 찾아와요. 저희 학교는 베를린의 대표로서 축제에서 다양한 공연을 하기도 해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축제가 열리지 못했었는데 22년부터 다시 재개되었어요. 그때 저도 축제에 참여를 했는데 3년 만에 열리는 행사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의 주범인 수많은 중국인들 때문에 축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도 했었어요. 축제는 600만 명 이상이 찾아올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해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자칫하면 사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져요. 제가 참여했던 날은 중국인들이 꽤 많았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려고 해요. 축제 기간이 되면 맥주 텐트를 만들어서 자리를 잡고 맥주를 마실 수가 있어요.
문제는 예약이 아니고 기다렸다가 자리가 나면 순서대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중국인들은 새치기는 기본이고 막무가내로 들이대더라고요. 축제를 많이 즐겼지만 그렇게 무질서 한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어찌나 시끄럽던지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꽥꽥 소리를 질러대었어요. 더욱 가관이었던 건 맥주를 마시고 컵을 반납해야 하는데 그걸 훔쳐가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기념품점에 가면 구매를 할 수 있는데 훔쳐가는 걸 보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중국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겨버렸어요. 이후에 학교 생활을 하다 중국인들에게 학을 떼게 된 계기가 또 한 번 생겼어요. 저희 학교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선배님을 초청해서 공연을 한 날이 있었어요. 재학생들을 위한 무료 공연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중국인들은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몸싸움을 하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클래식 공연인데 중국인들의 너무 수준 떨어지는 행동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중국인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뒤에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저 사람들은 뭘까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 한국인 유학생들이더라고요. 차분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중국인들과 대비되면서 같은 동양인들인데 다른 행동을 하는 게 뭔가 신기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한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왔었어요. 문화적으로도 크게 배울 것도 없고 독일과도 비교될 만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 대한 문화를 배우는 문화의 이해라는 교양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이 수업에는 동양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동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지만 문화는 비슷하면서도 서로 차이가 나는 나라로 중국과 한국에 대해 비교를 해주셨어요.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주고받은 사이더라고요.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다 보니 관계가 엮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은 공산주의를 채택했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일단 많은 차이가 있어요. 또한 예로부터 중국은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옥토버 페스트와 공연장에서 일어났던 중국인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염치라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남의 나라 문화도 자기네들이 원조라며 우기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고 중국이란 나라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이란 나라는 중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의 숱한 침략과 괴롭힘에도 굳건히 버티고 지금의 문화를 이룩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잘 몰랐는데 전쟁 이후로 단기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고 했어요. 요즘은 K-팝, K-음식 등 K-문화로 불리는 한류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너무 바깥 소식에 무지했던 것 같았어요. 이미 독일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기가 많은 것 같았어요.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더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던 찰나 신입생 중에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었어요. 민정이란 여학생이었는데 저와 같은 피아노 전공자여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같은 교내 오케스트라를 하다 보니 같이 지내는 시간과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서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민정이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패기구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을 때예요. 패기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DJ인데 독일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자랑해요. 옷가게나 다양한 곳에서 그녀의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알고 보니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민정이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신기해하니 민정이가 이번 기회에 방학이 되면 한국에 여행을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번 한국에 가보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면서 저를 설득했는데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서 한국에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방학이 다가왔고 저는 민정이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베를린에서 인천공항까지 14시간 정도로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좀 힘들긴 했어요. 긴 비행 시간을 마치고 드디어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막상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공항을 보니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생각보다 규모도 너무 크고 시설이 아주 좋았기 때문이에요.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으로 인해 아주 신속하게 입국 수속을 밟을 수 있었어요. 보통 수속 진행이 아주 느려서 여행 시작 전부터 진을 빼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시스템은 아주 발전되어 있어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본받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어요. 오늘은 민정이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이가 차를 타고 가면 차가 많이 막힐 수도 있다고 해서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가기로 했어요. 서울도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교통량이 매우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도시는 어디를 가더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이동을 했는데 시설도 매우 좋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매우 놀랐어요. 독일도 지하철이 있긴 한데 서울처럼 많고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독일은 한국보단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많아서 지린내가 나기도 하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기도 해요.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을 매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고 환승 시스템은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만 봐도 한국이 꽤 발전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부분 중 하나는 한국인들은 항상 질서 있게 줄을 서는 거였어요. 지하철에서도 사람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줄을 서더라고요. 제가 독일에서 봤던 질서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한국인들의 질서 있는 문화의식은 자연스럽게 몸에 밴 행동인 것 같았어요. 서울로 이동하면서 바라본 한강의 풍경은 너무나 멋져 보였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게 7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던데 단기간에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나 봐요. 지금의 한국이 있게끔 고생하고 희생한 어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민정이가 산다는 아파트에 도착을 했어요. 서울의 아파트는 규모가 엄청났어요. 이렇게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는 본 적이 없었어요. 독일은 주로 단독주택이나 본웅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다세대 주택 같은 곳에 주로 거주하고 있어요. 아파트도 있지만 한국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민정이의 아파트는 입구부터 아주 웅장했어요. 보안시설도 철저해서 외부인들이 들어가기 힘들게 되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광장 같은 게 나왔고 조경이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아파트는 삭막할 수도 있는 공간인데 멋진 조경으로 인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또한 멋진 놀이터도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민정이에게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얘기했더니 요즘의 아파트에는 이 정도는 당연한 거고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시설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헬스장, 수영장, 영화관 같은 것들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복합문화센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입주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게 대단했어요. 역시나 내부는 깨끗했고 시설도 아주 좋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속도도 매우 빨랐고 공기청정기가 탑재되어 공기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기술력과 센스에 감탄만 나왔어요. 민정이 집에 도착했는데 문을 여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어요. 문의 번호를 터치하니 잠금이 해제되며 문이 열리더라고요. 디지털 도어였는데 너무나 신기했어요. 독일은 아직도 주로 열쇠를 사용해요. 독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그럴 거예요.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하면 교체 비용도 아주 비싼 편이에요. 한국은 대부분 디지털 도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열쇠를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너무 부러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정이의 부모님들께서 아주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아주 다양하고 푸짐하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손님이 오면 당연히 이렇게 대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한국인의 정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김치찌개, 갈비찜, 잡채, 김치 등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너무 맛있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었는데도 생각보다 입에 잘 맞고 너무 맛있었어요. 한식이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밥을 2그릇이나 먹었어요. 밥을 다 먹었는데 어머님이 뭔가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뭔가 밥알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 색깔도 탁한 게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민정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면서 식혜라는 한국 전통 음료인데 걱정 말고 한 모금 마셔보라고 하더라고요. 살짝 맛을 봤는데 상상과는 너무 다른 맛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달달한 게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단숨에 들이켜버렸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힘들어하고 있으니 민정이가 소화도 시킬 겸 산책이나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녁 시간이라 위험하지 않냐고 했더니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괜찮고 밤새 문을 연 가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저녁에 돌아다니는 건 아주 위험한 편이에요. 특히 여자끼리 돌아다니는 건 더욱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위험해요. 한국이 기술적인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치안도 잘 되어 있다고 하니 너무 신기했어요. 민정이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한강이었어요. 한강은 규모가 엄청 크고 곳곳에 공원과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여름에는 곳곳에 수영장을 개장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국민들을 위한 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한강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아주 많았는데 저희는 그중 반포한강공원이란 곳으로 갔어요. 저녁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잔디에서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저녁 10시까지 텐트를 칠 수 있다고 하던데 꽤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분위기를 보니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맥주는 독일이 최고인 거 아시죠? 종류도 다양하고 그 맛은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좋은 분위기에서 독일 맥주를 못 마신다는 게 좀 아쉽긴 했어요. 아쉬운 대로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어요. 바로 맥주를 마시려고 했는데 민정이가 잠시만 있다가 먹자고 하면서 어디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보이는 쪽으로 이동했는데 조명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조명 사이로 분수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마치 폭포수 같았어요. 너무 멋진 장면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분수를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니 분위기도 좋고 맛있게 느껴졌어요.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는 길이가 1km가 넘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콘텐츠 강국이라고 하던데 이런 문화생활에 대한 기획력도 매우 좋은 것 같았어요. 멋진 분수를 감상하고 아름다운 한강을 바라보며 좀 걷다가 복귀를 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첫날은 저에게 너무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며칠간의 일정이 더 남아 있었는데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계속 민정이에게 신세를 질 순 없어서 둘째 날부터는 따로 숙소를 잡았어요. 서울에는 좋은 호텔이 많아서 힘들지 않게 예약할 수 있었어요. 호텔도 아주 수준급이었고 잘 관리되고 있었어요. 둘째 날은 한국의 뿌리를 볼 수 있는 곳들을 구경했어요. 민정이가 저를 데리고 어느 가게로 들어갔는데 한복을 대여해 주는 곳이었어요.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하던데 색깔도 예쁘고 다양한 패턴이 들어간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한복을 입고 북촌 한옥마을과 경복궁을 돌아다니니 옛날 시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독일의 옛날 건물을 보면 돌로 지어져 있어 웅장하고 멋진 느낌이라면 한국은 나무 소재로 섬세하고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한국인의 정서가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경복궁엔 아름다운 장소들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민정이가 설명을 해줬는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경복궁 앞에 세우는 만행을 저질렀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도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제대로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지내는 일본을 생각하니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소녀상 문제로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던데 많은 반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잘못한 부분은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경복궁을 관광하면서 독일 나치 시절의 역사도 생각이 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한국 관광을 하면서 한국은 과거와 현재의 조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잘 조화되어 있었어요. 강남에서는 한국의 발전에 대한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태원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이 아주 보수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태원을 보니 생각보다 문화적 다양성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태원은 외국에 온 것처럼 외국인들도 많고, 다양한 외국 스타일의 가게들이 많았어요. 민정이와 저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남은 여행 기간 동안 저희는 남산타워, 남대문 시장, 동대문 DDP, 홍대, 코엑스, 롯데 월드타워 등 다양한 곳을 구경하고 좋은 경험을 했어요. 한국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이 너무 짧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편협한 사고로 살아왔던 제 자신에 대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왜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은 신고 문화의 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방성도 뛰어나서 세계적으로 통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세계화가 가능한 뛰어난 맛의 음식들로 인해 외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이번 한국 여행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국에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다음에 올 때는 서울 말고 다른 지역으로도 여행을 가볼 생각이에요. 댓글로 좋은 곳과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꼭 찾아가 보고 싶어요.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도 서양 사람들 중에는 서양이 발전된 나라고 동양은 발전이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서슴없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고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게 되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세계적으로 더 뻗어나가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튜브